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C샵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앞서 배웠던 변수와 자료형들은 아마 이제 정적인 어떤 요소들이었다면, 이제 지금 배우는 연산자는 이러한 정적 요소들을 특정 자료형에 대한 변수, 이러한 정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자의 정의는 컴파일러가 변수나 또는 상수를 이용해서 산술 계산 또는 논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호를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C 언어나 C++ 언어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연산자를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C샵에서 통용되는 연산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C샵에서 통용되는 연산자들이고요. 산술연산, 대입연산자, 부호연산자, 그리고 증감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그리고 비트연산자, 이렇게 있습니다. 연산자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이제 산술 연산자고요. 산술 연산자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러스 연산이 있고 더하기, 그리고 빼기 연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뭐죠? 이거는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를 리턴하는 연산자이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이제 할당하는, 대입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들로는 먼저 equal은 좌우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하겠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대입 연산자고요. 플러스 equal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더해서 그 전체 값을 왼쪽에 할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이퀄은 그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왼쪽에 할당하겠다라는 거고요. 곱하기 이퀄은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하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나누어서 그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요거는 나머지 연산을 한 후에 그 값을 왼쪽에 할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연산자가 있죠. 부호 연산자는 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하나 증가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하나 감소시키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부호 연산자와 이 증감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항이 하나만 존재하는, 연산을 할 때 하나의 항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항 연산자로서 이 증감 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가 있죠. 관계 연산자에서 equa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equal이라는 뜻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똑같다라는 뜻이죠. 느낌표는 여기서 not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부정. 그래서 느낌표 equal은 같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뭐죠? 꺽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왼쪽 값이 오른쪽보다 크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equal이 붙어 있죠. 이거는 왼쪽 값이 오른쪽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는 왼쪽 게 오른쪽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로 요 짝대기 두 개, 이게 이제 OR 연산자입니다. OR 연산자, A 또는 B, 왼쪽 또는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AND 연산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참이어야만이 참이 되는, 연산 결과가 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not 연산자라고 했죠. 저기 느낌표는 not의 의미라고 했죠. 따라서 요거는 논리 연산자로서 not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이제 참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참이 되는 그런 이제 연산자죠.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에서 실행되는 연산자인데요. 뭐 이것도 not이 있고 and, shift, 비트 단위에서 shift 시키는 연산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C샵에서 통용되고 있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부분 C 언어나 C++에서 함께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C나 C++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산자 모두 C샵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산술 연산자를 실습해보는 C샵 GUI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parse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볼 거고요. toString, 지난 시간에 배웠죠. toString 메소드도 활용을 할 겁니다. toString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죠? toString 메소드는 string 문자형, 자료형, string 자료형 또는 string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데이터 타입의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소드고요. 만약에 인티저 타입의 변수라면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그 int형, 정수형 숫자가 문자열로서 인식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샵은 이제 string 문자열 형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모든 데이터 타입의 메소드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ars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GUI를 없애고 다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윈도우즈 폼 앱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하겠습니다. 저장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제는, 아마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있다면 교재 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을 실습해보는 GUI 프레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항 연산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항을 받아들이는 텍스트 박스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도구 상자에서 텍스트 박스가 여기 있죠. 텍스트 박스를 드래그 앤드 드랍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냥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명령을 내릴 이벤트를 만들 버튼을 4개를 만들겠습니다. 버튼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둘, 셋, 넷, 이렇게. 자, 첫 번째 버튼은, 자, 이거를 좀 조그맣게 만들까요? 자, 첫 번째 버튼은 더하기입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 속성 창에 봅니다. 속성, 버튼에 대한 속성이죠. 텍스트라는 부분에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창에서 버튼 2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요거를 빼기 라고 수정하고, 버튼 3은 곱하기라고 수정을 하고,
버튼 4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할 거고 여기도 입력할 겁니다. 두 개를 입력하고 나서 더하기를 누르면 덧셈을 할 결과를 여기에 라벨로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라벨 컨트롤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라벨 라벨이 여기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벤트 처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더하기를 먼저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버튼 1 클릭이라는 이벤트 처리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박스로부터 입력된 값을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텍스트 박스로부터 입력된 거. 그 텍스트 박스의 값은 컨트롤 이름은 아마 텍스트 박스 1, 2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디폴트로 제가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로 텍스트 박스 1과 2로 있을 겁니다. 이게 의심스러우면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자이너 CS로 가면 폼1 디자이너 CS로 가면 여기 있죠, 그죠? 우리가 만든 텍스트 박스 두 개,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 박스 2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버튼 4개 만들었죠. 버튼 1, 2, 3, 4 그리고 라벨 1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벤트 처리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form1.cs로 다시 돌아와서 더하기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가져올 때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이제 입력이 될 테고 우리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든 후에 여기에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죠? 우리가 입력받은 것을 이 변수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num2라는 변수에 텍스트 박스 2에서 받은 텍스트 값도 여기에 넣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int num3에 num1과 num2를 더할 거고요. 그죠? 덧셈을 눌렀으니까 그죠? 여기에 바로 더하기 이벤트 처리기죠. 여기 더해서 어떻게 할 거죠? 라벨 1에 텍스트에 뿌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num3를 뿌려주면 된다. 그죠? 자, 이런데 자, 한번 봅시다. num3를 여기에 텍스트 라벨에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num3를 그냥 넣어서는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요거 데이터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자료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num3는 인티저 타입이지만 이것을 라벨 1의 텍스트는 string 타입입니다. 문자열 타입. 따라서 여기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num3의 값이 이제 string 타입으로 바뀌어서 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toString.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앞서 봤던 요 부분도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num1은 인티저 타입인데 텍스트 박스 1.text에 사용자가 입력한 것은 이것은 뭐죠? 문자열 string 타입이죠. 그죠? 데이터 타입이 다릅니다. 두 개가. 따라서 요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자열로 통일해서 일치를 시켰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덧셈을 여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티저 타입으로. 그럼 문자열을 인티저 타입으로 어떻게 변환을 할까라는 거죠.
인티저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됐었고 그죠? 이 문자열을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메소드를 하나 더 새로운 메소드를 사용할 텐데요. 자, 인티저 타입에 인티저 parse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parse integer.parse 해서 텍스트를 매개 변수로 넣으면 이 문자열을 parse 하죠. 어디서 하죠? integer라는 클래스에서 parse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parse 하는데 어떻게 parse 하느냐? integer 타입으로 parse 한다 라는 거죠. 그죠? 캐릭터에서 parse를 하면은 캐릭터 타입으로 parse를 하는 거고, 더블에서 parse를 하면은 더블 타입으로 parse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integer 타입에서 parse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문자열을 어떻게 integer 타입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int는 이제 자료형이지만 C샵에서는 모든 자료형이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료형에다가 마침표를 찍으면, 그죠? 메소드가 integer라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int.parse를 하고 매개 변수로 텍스트를 넣어주면 이제 integer 타입으로 리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nt parse 하고 이렇게 그죠?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것을 여기에 parse해서 num2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num1과 num2를 더해서 num3에 저장을 하고 num3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스트링으로 이제 다시 바꿉니다. 그죠? 스트링으로 바꿔서 라벨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하고 디버그 시작.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을 넣고 여기는 20을 넣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30이 됐네요. 그죠? 30. 자, 그러면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GUI로 들어가서 빼기 더블 클릭합니다. 빼기 더블 클릭을 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걸 그대로 카피해 오겠습니다. 여기 걸 그대로 카피해 와서 뭐만 바꾸면 될까요? 둘 다 숫자를 입력을 받고 덧셈 대심 뺄셈을 해서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서 덧셈 대셈 곱셈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덧셈 대심 나눗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자, 빌드를 다시 하고, 자, 여기 삼각형 옆으로 되어 있는 시작이 있죠. 이게 디버깅 하는 시작 단추입니다. 따라서 요걸 눌러도, 간단하게 요걸 눌러도 디버깅이 됩니다. 실행해보면, 자, 10을 넣고 20을 넣습니다. 자, 더하기 눌렀더니 30이 됐죠. 빼기 누르면 마이너스 10이 됐고, 곱하기 누르면 200이 됐네요. 나누기 누르면 0이 됐네요. 0.5가 아니라 0이 됐네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는 인티저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C샵에서 통용되고 있는 연산자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산술 연산자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개의 메소드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toString 메소드, 즉
toString 메소드는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parse도 배웠습니다. 그죠? parse는 이제 인티저 타입에서 호출했다면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간에 그 인티저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것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parse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 관련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